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코드를 좀 적어 놨는데요.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필요한 것들을 넣어 놨어요. 얘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변화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복습할 겸 이 녀석의 실행 결과를 한번 잠깐 예측을 해 보세요. 예측하시면서 출석 부르겠습니다. 자, 예상 결과가 어떻죠? 출력의 결과가 1, 2가 나옵니다. 왜 1, 2가 나오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훑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실행하는 코드 자체는 이만큼인데 객체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 아티클이라는 이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게시물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냥 클래스 우리가 만들어서 쓰던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연결을 했다. 그리고 연결한 상태에서 이 리모컨을 눌러서 id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있는 상황. id라고 하는 변수는 일단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 건 last id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필드, 스태틱 초기화 필드를 사용해서 last id의 값을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놨고요. id의 값은 딱히 초기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이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생성자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일을 해요? 먼저 위에 게 먼저 하겠죠. 왜냐면 기본 생성자 여기서 인자 안 넣었으니까 얘는 매개변수가 있어야, 그 인자가 있어야 얘를 탈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먼저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디스에다가 소괄호를 해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거죠. 생성자 안쪽에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자를 하나 세팅한 결과로 이 녀석을 결국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일을 시킬 때 last id, 현재 last id는 값이 몇이었어요? 처음에 0이었죠. 0 플러스 1을 연산을 결과를 남길 거니까 여기 인자에다가는 뭘 넣은 거예요? 1을 넣은 거죠. 그럼 1이라는 값이 여기 매개변수로 빨려 들어오는 거고요. 이 매개변수 1을 dis.id, 인스턴스 변수 id에게 값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 그럼 첫 번째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낸 시점에 last id도 잠깐만, 일단은 id의 값이 1이 될 거고요. last id도 이거 생성자 호출하고 나서 밑에서 1 증가시켰으니까 얘도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티클 객체 만들어서 출력할 때 얘가 1을 출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아티클 객체를 만들 때 똑같은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나겠죠. 똑같은 과정이 일어날 건데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다시 0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1이겠죠. 왜? 스태틱은 서로 다른 객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자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했으니까. 왜?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이 안에 고정된 자리를 할당받아 놓고 이 자리에 존재할 거니까, 객체마다 따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닐 거니까. 이런 개념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0인 상태에서 두 번째 객체를 지금 생성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할 건데 1 넘기겠죠. 그럼 1 플러스 1은 얼마예요? 2죠. 그럼 2가 여기로 넘어온다는 얘기고 그 2라는 값을 여기에 채웠으니까 id의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두 번째 객체를 만들어내는 시점에 얘는 2를 안 하죠. 이 스태틱 초기화 필드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한 번 실행하고 실행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얘가 만약에 또 일을 했다면 얘는 또 0으로 초기화가 될 거니까 얘도 1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겁니다. 클래스 변수 자체, 클래스 초기화 블럭, 이 녀석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그 처음에 한 번 실행되고 그 뒤로는 실행을 안 하니까요. 그 개념들이 통틀어서 이렇게 1, 2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놨냐면, 그냥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 때마다 id의 값이 1 증가되는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id를 출력하면 값이 바뀌라고.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도 결국 순회할 수 있는 요소니까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추가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제대로 데이터가 추가가 됐다면 id는 1씩 증가된 결과를 보여줄 거니까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아티클 배열을 만들 거고요. 아티클스라는 이름으로 5개를 해보겠습니다. 아티클스에다가 0번에 여기다가는 new 아티클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 번에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활용해 볼까요? 이때는 근데 향상된 부분 쓰지 말고 이걸로 할게요. 왜냐면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아티클 객체가 5번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 만들어질 때마다 id라고 하는 값은 1씩 증가를 할 거니까 처음에 1, 두 번째 2, 세 번째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 2, 3, 4, 5. 객체 만들 때마다 id의 값은 이미 1, 2, 3, 4, 5 이런 식으로 증가되면서 저장이 될 건데 그 증가된 녀석을 우리가 빼와서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리모컨을 누르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배열 안에 0번 방에 있는 객체를 가져와 보면 결국에 아티클 타입일 거고, 왜냐면 아티클 객체 넣은 거니까. 그리고 아티클밖에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아티클 객체일 건데 그걸 여기다가 넣어 놓고 이 리모컨을 눌러서 아이디를 호출하고 있는 상황 똑같은 겁니다. 방금 전이랑. 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코드를 더 이상 안 건드리고 얘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가 똑같이 잘 나올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익셉션이냐? 얘는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건 널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널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널이 들어있는 녀석한테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행위를 시켰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을 볼게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아니라 널 포인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자, 얘는 방이 총 10개예요. 0번부터 9번까지 존재하겠죠. 근데 데이터를 지금 4번까지밖에 안 넣었어요. 그럼 5번 방부터 9번 방까지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인데 반복문을 돌려서 0부터 시작해서 랭스까지 돌렸으니까 얘는 여기 이 자리는 10일 거고, 그러면 0부터 9까지 반복문을 다 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리는 과정에서 여기 4번 방까지는 데이터가 잘 있으니까 4번 방까지는 문제없이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이 뒤에 5번 방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자, 여기가 이제 i가 5가 된 겁니다. 여기 5번 방에서 여기다 넣은 거고, 여기 얘를 이제 변수를 다시 불러다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근데 5번 방에는 데이터가 없었죠. 없으니까 이 녀석한테 지금 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널이 들어가 있는 녀석한테 리모컨을 누르겠다? 리모컨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이거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익셉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럴 때에는 내가 지금 객체를 컨트롤하는 과정 중에서 어딘가 데이터가 제대로 못 넘어왔거나 데이터가 세팅이 잘 안 됐거나 이런 경우를 예상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계수는 10개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5개밖에 안 넣었으니까요. 그럼 이 문제를 데이터를 넣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반복문을 돌릴 때 내가 데이터를 넣은 개수만큼으로 종료 조건을 잡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 에러가 안 날 거잖아요. 그쵸? 익셉션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5번 방을 접근하려고 안 할 거니까. 4번 방까지밖에 안 돌 거니까.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코드를 보면서 몇 개를 추가했는지 따져보면서 세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랭스라고 하는 것도 썼던 건데, 스마트하게, 유도리 있게, 센스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자, 이걸 어거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아티클스 사이즈를 제가 여기다가 활용을 한다면,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 정수형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0 넣어 놓은 다음에, 방 하나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얘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럼 제가 방을 4번 방까지 총 5개의 데이터를 추가했으면 이 아티클스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은 얼마예요? 이것까지 완료하면 5가 되겠죠. 5번 증가할 거니까 1씩. 그럼 이 자리에 5가 남겠네요. 그럼 제가 이게 10이지만 지금 코드 상황에서 얘는 에러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를 한 줄 또 추가해요. 5번 방에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6번, 5번 방까지 검사를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거지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계수가 큰데 내가 데이터를 다 넣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불편한 일입니다. 이건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리스트를 배우게 되면 배열의 완벽한 상위 호환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하게 얘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변화의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얘를 먼저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좀 분리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자. 네. 자, 이것도 이제 그냥 메서드 하나 분리시킨 것 뿐이고요. 이 메서드 여기서 호출한 것 뿐입니다. 근데 스태틱 메서드 안쪽에서는 스태틱만 참조가 가능하니까 이거 스태틱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좀 쌓아가면서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 넣을까요? 순수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잠깐 닫아놓고 이제 main2 주석 걸어놓고 이건 아예 이렇게 할게요. 이 녀석을 위로 복사를 해서 바꿔주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제가 이런 걸 해볼 겁니다. array list라고 하는 타입을 적어주고 articles 그리고 new array list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지금 array list라고 하는 타입과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잘 보시면 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이 에러는 왜 있어요? 이런 타입 없으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없으니까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JDK가 제공하는 타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마우스 올려보시면 import라는 키워드가 나타났어요. 옛날부터 이제 import, 우리가 JDK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import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import를 하겠다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단축키 Ctrl Shift 알파벳 O 누르면 알아서 import를 해줍니다. 어레이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보고 있는 건데 우리 아까 전에 리스트 배운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어레이리스트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어레이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지금 해보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articles 얘 불러다가 점을 찍으면요 얘는 이제 배열이랑 좀 다른 형태잖아요. 배열처럼 데이터를 넣지 않아요. 어떻게 데이터를 넣냐? 이 녀석은 articles.add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add 메서드 눌러서 이 안에다가 제가 아티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5번을 하면요 얘는 실행 결과가 출력을 안 넣었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못 쓰겠네요. 어쩔 수 없이 돌려야겠군요. 이걸 못 쓰는 이유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또 있는데 얘가 총 크기를 알려줍니다. 우리 배열에서 랭스랑 거의 유사한 녀석이에요. 네, 이제 배열까지는 랭스고 리스트 개념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랭스가 없어요. 사이즈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그 이유도 알려드릴 건데
그리고 얘를 데이터를 꺼낼 때에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죠.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해줘야 되는구나.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과는 잘 나옵니다. 자, add라고 하는 거는 articles라는 이 array 리스트 객체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리스트 개념들은 다 똑같아요. 배열처럼 순서가 존재해요. 첫 번째 add를 할 때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도 인덱스가 존재해요. 근데 잘 보시면 배열이랑 다른 점이 배열의 사이즈를 정해놓고 쓰죠. 우리가 처음 만들 때 배열을 생성하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사이즈를 고정시켜요. 누구 마음대로? 개발자 마음대로.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어레이 리스트, 이 리스트의 개념을 들어오고서부터는 사이즈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데이터를 넣어요? 알아서 증가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처음에 얘를 만들어낸 이 한 줄, 여기까지는 사이즈가 0이에요. 가지고 있는 방의 개수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를 하나를 add로 넣어요. 그러면 방 하나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0번 방. 하나 또 넣어요. 그럼 1번 방이 하나가 또 생겨나요. 하나 또 넣으면 2번 방이 생겨나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럼 배열보다 일단 요것만 봐도 좋죠. 사이즈를 고정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유도리 있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추가해서 쓰면 알아서 그렇게 써준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5번 했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현재 5가 되는 겁니다. 값이 5개 들어있을 거니까 0부터 4번 방까지 있을 거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이 반복문을 적기 위해 코드를 쓴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형변환, 이거 수동 형변환이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명확하게 집어주는 이런 걸 했는데 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다? 데이터 타입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미 노란 줄로 경고는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자바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쓰는 행위를 이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경고를 맺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타입을 정해놓고 쓸 거예요. 왜 정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형변환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너 지금 이 아티클스에서 데이터 꺼내오면 이 타입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바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추가한 코드가 얘네 없이 이렇게만 되어 있다라고 해도 컴퓨터는 얘를 실행해보지 않으면 아직은 모르니까 자바는 미연에 그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 이거 타입 아티클 아닐 수도 있잖아. 얘는 지금 스트링이고 얘는 인트잖아. 근데 너 이거 무조건 아티클한테 넣겠다고? 이거 난 허용 못하지 라고 해서 이 수동 형변한 부분을 넣어준 겁니다. 실제로 에러 내용이 그런 얘기를 뱉어줘요. 타임 미스매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나왔죠. cannot convert from object to article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간단하게 자바 내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행위가 extends 오브젝트 이런 게 써있는 게 아니고요. implement 오브젝트에 써있는 게 아니고 그냥 컴파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JVM이라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오브젝트라는 걸 얘네들한테 강제로 다 상속을 받게끔 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타입을 오브젝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타입, 이것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클래스가 존재해요. 이 녀석을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다 돼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해요. 아무것도 뭐라고 안 해요. 이 오브젝트는 최상위에 있으니까, 모두에게 상속을 하고 있으니까 상속을 통한 캐스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가능하네요. 당연히 반대 개념은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형변환을 통해 괜찮아, 내가 확인해 봤는데 이런 아티클이 아닌 데이터는 없어, 무조건 다 아티클 데이터니까 받아도 돼 라고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문제없이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add, 데이터를 추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관리소에서도 add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리스트 외우면 add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 get, 이 get을 통해서 데이터를 꺼내올 겁니다. 근데 꺼내올 때 보시면 인자로 뭐 넘어가요? 지금 i의 값 넘겨주고 있는데 반복문 안에서 이 i의 값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죠? 인덱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왜냐면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돌 거니까. 그럼 우리가 따졌을 때 0부터 만약에 지금 방 5개인데 4번 방까지 돌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인덱스 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 번호를 인자로 주면, 그러니까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덱스 번호를 인자로 주면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 자리에 남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d와 get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를 넣고 꺼내는 방식.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OOP의 특징 중에 캡슐러라고 하는 녀석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이 캡슐러라고 하는 녀석이 애초에 getter라고 하는 것과 set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 get, 얘도 가져온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set, 여기서 set은 데이터 값을 세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지금 이 수업에선 다뤄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자바를 가지고 좀 더 뭔가를 하신다면, 실제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을 살려가며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getter, setter 메서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add와 get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고 데이터를 처리한 방식. 이게 두 번째. 자, 이제 좀 더 발전시켜 볼 겁니다. 3을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3으로 바꿔줄 거고, 여기 3. 이제 어레이 리스트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코드에다가 꺽쇠, 왼쪽 꺽쇠 오른쪽 꺽쇠 추가할 거고, 이 자리에 아티클이라고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도 꺽쇠 만들어서 아티클이라고 넣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경고 사라졌죠. 노란 줄이 싹 사라졌어요. 이 녀석은 그리고 이걸 적어줬기 때문에 형변환을 안 해도 뭐라 안 해요. 자, 유추해볼까요? 어떤 작업을 한 걸까요? 이 꺽쇠에 들어가는 이 녀석은 무슨 역할을 했길래 경고도 사라졌고 여기 형변환도 사라졌을까요? 하나 더 확실한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이 녀석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유추가 가능하죠? 지금 내가 만들어낸 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이 녀석 안에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들만 넣을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의 데이터 타입 정하는 것처럼 하나를 더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이유가, 변수의 데이터 타입 정한 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어레이 리스트로. 이거는 이제 이 변수의 타입인 거고,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 안에다가 우리가 add라는 메서드를 통해 데이터를 넣을 때 들어갈 데이터의 타입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꺽쇠, 왼쪽 꺽쇠, 오른쪽 꺽쇠를 사용해서 이 안에 데이터 타입을 넣는 이 방식을 제너릭이라고 합니다. 제너릭 상관없어요. 어차피 영어 발음이 우리 발음으로 읽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리스트를 사용할 때 그 안에 들어갈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하는 위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티클을 넣었으니까 문자열 데이터인 스트링이니까 add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입을 지정해 놓으면 그 타입은 절대로 못 어긴다 그랬죠. 이거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너릭을 정해놨으면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면은 이 add인데 무조건 아티클 타입을 인자를 받아가지고 add를 해야 되는 얘는 스트링을 인자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에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안 되니까 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형변환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애초에 설계되는 시점,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여기에는 아티클밖에 못 들어올 거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자바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티클이 아닌 애들은 애초에 데이터가 들어오지도 못할 거니까. 그래서 꺼낼 때 너 이거 아티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했던 이 밑에 상황과 다르게 그냥 꺼내준다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투 어디 갔어? 투 없어지고 제가 복사가 안 됐었나 보군요. 돌리면 되죠. 이 상황에서 아까 복사해놓은 거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안 따라치셔도 돼요. 어차피 수업 페이지에 열어드릴 겁니다. 정리된 내용을. 거기 아마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는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꺽쇠를 사용하는 거, 얘는 이제 소가로보다 앞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이 방식으로도 쓰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씁니다. 그거를 직접 보여드릴 건데 이제 4번이에요. 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바꿀 거고요. 여기를 안 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구조가 앞에 적혀있는, 변수 앞에 적혀있는 데이터 타입 부분과 뒤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생성자 부분과 다르죠. 근데 얘는 이거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리스트를 아직 임포트를 안 받아서 그래요. 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통해서 임포트를 받으면 얘는 에러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는 리스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겠구나. 어레이 리스트보다 리스트가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물려받겠구나.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이 녀석, 이 클래스, 이건 생성자니까 위쪽으로 가보면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abstract list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그 다음 임플리먼트를 통해서 이런 애들을 다 상속을 받고 있어요. 임플리먼트, 리스트가 들어있죠 지금 여기. 이 녀석을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익스텐즈와 임플리먼트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속과 이상속은 좀 다른 개념이었으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 녀석, 리스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클래스예요, 인터페이스예요? 얘는 임플리먼트로 상속받았으니까 인터페이스겠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컨트롤 클릭입니다. 컨트롤 클릭하면 해당 클래스 혹은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해당 메서드 이런 걸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만약 주석 풀고 이거 누르면 여기로 가줍니다. 이런 거 가능한 거니까. 자, 리스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 왔더니 얘는 인터페이스죠? 우리가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를 상속받고 있어요?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를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보다도 더 위에 컬렉션이 존재하겠구나.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개념이 맞습니다. 컬렉션도 한번 가볼까요? 얘는 또 이터레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을 상속받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JDK는 이 클래스 관계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할 때 절대로 이 실질적으로 JDK가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구조 파악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한테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차고 타고 올라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브젝트까지 나올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절대로 이 클래스를 직접 분석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 딱 들어와서 얘 상속 받네. 우리가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캐스팅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상속을 하겠구나. 근데 여기 있네. 근데 얘 임플리먼트 했으니까 인터페이스겠네. 딱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거 분석하려다가 자바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좋지 않은 거니까 절대로 해볼 필요가 없고요. 필요도 없고요. 하지 마세요. 호기심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명백하게 자바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만들어져 있는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개발자. 이 언어를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랑은 좀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쓰게 될 거예요. 이게 허용이 가능한 이유, 어레이 리스트가 리스트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캐스팅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앞에 제너릭을 적었기 때문에 뒤에 제너릭을 생략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이걸 아티클이라는 타입을 박은 순간 이 녀석은 여기다가 다른 타입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허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타입이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무조건 앞에 있는 타입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정하지 않은 타입을 이쪽에서 선언을 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 그리고 리스트의 안에도 어레이 리스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링크드 리스트, 셋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리스트를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add라고 하는 메서드나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타입이 앞에가 바뀌었지만 상관이 없죠. 그렇다라는 건 애초에 어레이 리스트가 물려받은 녀석을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이 add는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줬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것도 이제 늘리면 늘리는 대로 다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 사이즈라고 하는 애가 알아서 최종 방 번호를 갖다 놓을 거니까 이 자리에. 그리고 add 객체 만들었고 아이디 증가될 거고 개수를 꺼냈고 아이디 출력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식과 구조였는데 이 add나 get처럼 여러분들이 이건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바, 리스트, 메소드 상관없고요. 이런 거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 add, get 나오죠. 뭐 set도 있고, last index of도 있고, remove, contains, clear, 뭐 is, empty 등등 많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서드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들을 편하게 다룰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우리가 배웠던 향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순회할 수 있는 요소고 첫 번째 방부터 끝방까지 알아서 돌아줄 거니까 더 이상 복잡하게 반복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이거는 알고 계시긴 해야 돼서 그림판을 꺼냈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그리죠. 자, 제가 좀 전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했어요. 모든 타입을 어우를 수 있다, 자바 안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 오브젝트 안에 아까 봤던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안에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 어레이 리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 등등 많다 그랬죠. 근데 그건 리스트에 속해 있는 거고 컬렉션 안에는 기타 등등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순서를 가지고 있는 복수의 배열과 유사한 데이터 형식의 애들을 다 컬렉션에서부터 뻗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자바에는 또 중요한 개념으로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컬렉션을 검색해서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을 검색해서 찾다 보면 얘가 항상 세트로 나올 거예요. 이제 어떤 글에서는 얘가 이제 컬렉션 안에 있는 애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글은 컬렉션 안에 있는 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개념 자체는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얘는 순서가 없어요.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 리스트처럼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0번, 1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없습니다. 대신에 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 키와 value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이 세트로 데이터 하나씩 저장을 해요. 그래서 뭐 키에다가 뭐 1이라고 하는 키를 주고 value에는 10을 넣을 거야.
그러면 이 밸류를 10이라는 밸류를 꺼내올 때 이 키로 데이터를 꺼내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맵인데 이제 파이썬을 만약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딕셔너리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개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기초 언어 자바 수업에서는 얘를 다루지를 않을 거라서 이렇게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리스트 그리고 이 맵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이 생각보다 자바 쪽에서 많이 쓰인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 지금 이 말씀드린 개념들 정리된 거 올릴 건데 자, 이거 향상된 포문 얘기고요. 이 밑에 방금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내부 작동 원리라고 되어 있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웠던 리스트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 하면 얘를 한번 보세요. 딱 봐요. 봤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 끄세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보고 이해가 되고 좀 읽히는데 그리고 흐름상 이렇게 동작하겠구나라는 게 좀 그려지네? 그러면 보세요. 이거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절대 보지 말라고 했던 이런 클래스를 직접 분석해 보려는 것과 유사한 행동인 건데 얘는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쯤은 봐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진짜 딱 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은 당장 끄세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보시고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내일 수업부터